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포스 시즌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혜연. 네, 해설을 맡은 김영상 구단입니다. 네, 오늘은 경남 한림건설과 서울 푸른돌의 준플레이오프 2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팀은 정규리그에서 드림리그로 출전을 했는데요. 이 드림리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게 이 개인 승수는 단 2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두 팀은 이제 내셔널리그 개막하자마자 두 팀만이 연승가도를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중반 이후에 이제 화성시 팀이 연승을 거두면서 결국은 2위와 3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2위와 3위지만 개인 승수에서는 55승과 53승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은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경남 한림건설과 서울 푸른돌의 준플레이오프 2경기입니다. 먼저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의 대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촐기 30초 산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대결을 펼치는 두 팀, 서울 푸른돌과 경남 한림건설 팀의 대결인데요. 이 서울 푸른돌 팀은 특이하게 시니어 선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성 선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시니어 선수 한 명과 여성 선수 한 명을 쓰는 팀이 가장 많은데 푸른돌 팀만이 유일하게 시니어 선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진행이 된 준플레이오프 1경기에서는 이미 승자가 가려진 상태고요. 오늘은 준플레이오프 2경기입니다. 경남 한림건설과 서울 푸른돌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준플레이오프 2경기의 대국 오더가 나오게 됐는데 서울 푸른돌 쪽에서 이제 1국 오더를 오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심우석 선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에 맞대결로 경남 한림건설 쪽에서 이 시니어 강자 최호철 선수 카드를 또 꺼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규리그 때 심우섭 선수와 유승희 선수가 만났었어요. 당시 심우섭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경남팀 입장에서는 최호철 선수로 붙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일리가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국은 심우섭 선수와 최호철 선수 그리고 임진영 선수와 류승희 선수의 대결로 꾸려졌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승리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경남 한림건설과 서울 푸른돌의 준플레이오프 2경기 대결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준플레이오프 2경기입니다. 서울 푸른돌과 경남 한림건설의 1국과 2국이 동시에 시작될 텐데요. 이제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이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고 있죠. 보통은 이제 대국 전에 이야기도 좀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데 조금 굳어있는 표정들입니다. 네, 먼저 서울 푸른돌의 심우석 선수입니다. 정규리그 12승 5패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노사초배 시니어 여성부 준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국에 출전을 한 또 다른 선수 경남 한림건설의 최호철 선수입니다. 정규리그 12승 5패, 지난해에는 내셔널 바둑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다승왕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 26연승을 기록하다가 올 초에 이제 조민수 선수한테 지면서 연승 기록이 깨졌는데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팀에서 이 최호철 선수 카드를 1국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2국은 경남 한림건설의 류승희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올해 정규리그 11승 6패, 지난해에는 9승 2패 성적을 거뒀습니다.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니어 여성 부분에서 다승 랭킹 선두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몇 판을 졌던 것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서울 푸른돌에서는 임진영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정규리그 7승 5패. 2014년도 배달 바둑 한마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푸른돌 팀 같은 경우는 심우섭 선수는 모든 경기를 출장을 했고요. 임진영 선수는 이제 조병철 선수와 이제 교대로 출전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임진영 선수만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심판에는 정대상 구단이 이제 대국 개시를 곧 선언하겠죠? 네, 대국이 시작됩니다. 선수들이 대국전에 명상을 좀 하면서 오늘 초반 포석을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흑백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흑을 잡은 쪽에서는 어느 정도 포석 구상을 하고 나오게 돼 있죠. 네, 오늘의 1국 서울 푸른돌의 심우섭 선수와 경남 한림건설의 최호철 선수의 대국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촐기 30초 참여가 주어지고요. 네, 일단 이 상변 쪽에서의 최호철 선수의 포석이 좀 재밌는데요. 우선 향소목이라고 하죠. 향소목을 쓰고 우아기를 바로 걸쳐서 변으로 전개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모양은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떼어서 날일자를 하면 이제 밀거나 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협공을 해서 두는 바둑을 많이 두고요. 약간 독특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여길 두고 이걸 두고 여길 뒀다고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네. 예, 평범한 수죠. 예, 입고자 하면 백은 이제 두 칸 벌리거나 또는 화점까지도 벌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1국은 무난하면서도 빠르게 좀 착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철 선수 2014년도 정규리그 12승 승률 100%, 2015년도 정규리그 11승 승률 100%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전승에 그리고 2013년도에도 마지막 순간에 또 연승이 있어서 네. 도합 26연승을 했는데 27연승째에서 시니어 랭킹 1위 조민수 선수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연승이 끊기고 올해는 이제 12승 5패를 했는데 이제 보통 다른 선수들이라면은 아주 만족스러울 만한 성적이라고 봐야 하는데 늘 전승을 하다가 5패를 예, 5패를 당했기 했으니까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역대 내셔널 바둑리그 정규리그 성적을 포함한다면 총 42승 8패를 기록 중인 최호철 선수입니다. 80%가 훌쩍 넘는 기록인데 범상치 않은 성적입니다. 네. 자, 지금은 정석이 마무리됐고 좌상기를 걸쳤는데 저는 여기 지금 뛰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한 칸을 띄었고요. 어차피 씌워봤자 안에서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교환을 해두더라도
안쪽에서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점도 좀 있고요. 그럼 흙이 안쪽에서 사는 진행이 있기 때문에 백은 좀 전의 진행이 불만족스러운 건가요? 그래도 그렇게 둬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하나 붙여놨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생각하기를 여기서 그냥 먼저 뛰어나가고 그때 뛰면 같이 뛰는 정도로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라면은 여기서 뒤가 어떻게 됐든 일단 씌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을 씌우네요. 이것도 일리는 작전이죠. 그냥 씌우는 수보다는 지금의 수가 흙이 좀 더 답답한 거죠? 네, 보통이라면 나와서 뭐 끊거나 또는 젖혀서 끊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타고 나가게 되면은 요 두 점이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흙이 좀 불편해 보이는 형태로 보입니다. 요거 날 일자보다 이 한 칸이 훨씬 낫네요. 흙도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붙이고 끊는다던가. 그래도 나오나요? 이렇게 사는 거는 좀 살긴 살겠지만 그렇게 탐탁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흙을 잡은 쪽이 뭔가 좀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돌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거는 백에게 바깥쪽을 봉쇄당하고 안에서 쌈재 뜨고 살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된 형태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베개 바깥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막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칸 뛴 것은 먼저 여기를 한 칸을 띄고 그때 여기 날일 짜면 붙여서 나가면 되거든요. 싸우면 되거든요. 한 칸 띄면은 이제 그때 같이 한 칸 띄워주면 되고요. 저는 이런 정도가 가장 보편적 진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최호철 선수는 이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듯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백이 있게 되면은 안에서 사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시니어 랭킹 1위 조민수 선수, 전라남도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죠. 그리고 2위가 바로 경남 한림건설의 최우철 선수, 그리고 3위가 양덕주 시니어 선수고요. 4위가 바로 오늘 최우철 선수의 상대 서울 푸른돌의 심우섭 선수입니다. 심우섭 선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강자로 소문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바둑TV에서 진행자로도 친숙한 얼굴이고 네. 또 원래도 굉장히 이론적이면서도 깔끔한 바둑을 두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요즘 더더욱 그 바둑이 뭐랄까 좀 더 깔끔해진 그런 느낌. 내셔널리그에서도 심우섭 선수는 해가 갈수록 승률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2012년도만 해도 2승 9패였는데 올해는 벌써 12승 5패를 거뒀으니까요. 네,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아주 성적이 좋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를 넘게 했거든요. 이쪽을 이었네요. 이수의 의미는 흙이 안쪽에서 살 때 여기를 늘어서 한 번 더 튼튼하게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지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고 늘어서 지키는 것이 더 튼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흙도 여길 하나 젖혀서 단수를 치고 사는 것이 어떤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래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모양은 단수를 치면 잡히긴 잡히는 모양이죠. 이게 도망이
도망가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은 여기 하나 젖혀놓고 단수 치면은 뭔가 좀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처럼 쭉 막아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살고 늘어서 정리가 되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흙을 잡은 쪽에서는 바둑이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백이 바둑이 많이 두터워지면서 넓어졌거든요. 이 정도라면 선차기 효는 많이 사라진 바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게 왜 괴롭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바로 늘 거예요 아마. 이런 데 다가서게 되면은 이게 거의 선수 역할 안 됩니까? 이게 그냥 척 봐도 모양이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당해요. 이쪽 들여다보고 위 들여다보고 이게 완벽한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돌이 한 번 더 오게 된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돌입니다. 어느 정도는 시달릴 곳이 남아있는 좌성기이기 때문에 이 흑이 선수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좌변 쪽에서 강하게 두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심우섭 선수가 여기를 이었다는 것은 하나 더 받아 놓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정도라면은 초반은 백이 성공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푸른돌 지난 준준 플레이오프 경기부터 이 포스트 시즌을 출전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2연패 뒤 3연승에 또 놀라운 승부를 펼치면서 오늘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 2국이 그래도 서울 푸른돌 팀이 전력이 최소한 뒤처지지는 않는다라고 봤는데 두 판을 다 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었는데 잘 헤쳐나갔죠. 주니어 선수들이 정말 잘 해줬죠. 우선은 좌악이 걸침입니다. 심우섭 선수가 이곳에서 협공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진행이라면 어땠을까요? 글쎄, 지금 날짜 받은 건 충분히 협공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쪽 다가설 때가 기분이 좋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할 수 있는 글쎄요. 이 자리는 늘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저라면 일단 여기를 두고 여기는 맛보기로 보고 싶어요. 흑이 날일자 하면은 두 칸 띄어서 하변의 흑돌 석점을 그래서 슬쩍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한 칸 띄면 되니까 맛보기로 보고 좌변을 먼저 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마 여기를 뒀다는 것은 다음에 여기 침투하는 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침투했을 때 이 흑돌 두 점도 그렇게 뭐 썩 강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 침투를 방비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지키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글쎄 여기 지키긴 싫고요. 글쎄 이 정도 바둑이라면 가장 급한 곳은 그래도 여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한껏 다가서네요.
지금 백이 좌상 쪽에 다가서는 건 어떤가요? 지금은 한 발 늦은 게 여기 두고 나서 흑이 들어오면은 백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흑도를. 근데 지금은 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두게 되면은 공격은 이미 물거품이 된 상태예요. 이곳을 두려면은 흑돌이 오기 전에 먼저 둬야지 두고 난 다음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우선은 갈라쳤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뛰어나가겠다는 거고요.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받아주면은 이 돌을 무겁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자 정도 씌우는 건 흑도 탈출하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평범하게 둔다면 이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툭툭 뛰어나가면은 더 이상의 공격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아니면 지금부터 우변 침투로 좀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네. 좋은 자리죠. 아,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 일리가 있는 작전입니다. 지금 여기 둔수는 중앙을 두텁게 만들어 놓고 다 늘거나 늘어야 되는 건지 뛰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여기 어디 지켜서 두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백은 이제 약한 곳이 없거든요. 근데 심우섭 선수 생각은 이렇게 두텁게 유장하게 두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본인의 그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바둑으로 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최호철 선수도 실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반대로 손 빼면은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거의 반 선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백도 어딘가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길 갈라놔야 그래도 흑돌 두 점을 계속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놓아지고 보니까 이 날일자 자리가 정말 탐이 나는 곳이었네요. 이런 거 선수를 하나 당하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나중에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큰 자리로 보입니다. 여기서 심우섭 선수가 좀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좌변을 가르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보이는 게 딱 두 군데예요. 여기 하나 하고 우변 침투. 이 두 가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흑도 여기서 고민이에요. 네, 역시 정수예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도 굉장히 커 보이긴 한데 백에게 이 모자 씌움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이 두 점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이제 하간 댄스는 정수로 보이고요. 이제는 백도 더 이상 공격하기는
힘들까요? 이게 미생마가 하나라 주변이 좀 엷으면은 계속 공격해서 뭔가 대가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거기 물론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합니다. 네. 반대로 들어온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변 침투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막은 수도 크긴 큽니다. 네, 큰 자리예요. 여기는 당장 나와서 끊어봤자 요 정도 씌우면 장문인가요? 장문이고요. 그냥 적당히 싸우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돌이 무거워지는 의미가 있어서 당장은 나와 끊어봤자 재미가 없어 보이고요. 우선은 이런 자리는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의 중앙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우변의 침투도 방어를 하고 있는 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실리적인 수 아닌가요? 네. 받아주면은 당연히 이득이긴 한데 백도 이제 침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거든요. 우변을.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킬 수도 있겠고 아예 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집을 지키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찝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찝어간 수요? 예, 물론 이수를 하지 않고 그냥 벌리면 흙이 이제 건너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긴 있어요. 이제 집으로는 약간 이득이긴 한데 여기를 찝어서 흙이 이었기 때문에 이 우변 쪽으로는 흙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칠리를 좋아하는 최호철 선수 정말 튼튼하게 둡니다. 이제는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건가요?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면은 백도 좀 힘든가요? 이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아까 응원군이 없을 때하고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길 띄었어요. 받아달라 이건데 이거는 받아줄 사람이 없죠. 뒤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나와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늘어서 이거 한 점 흙이 작게 되면 이 한 점은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되고 지금 이거는 너무 시원하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흙이요? 빵따냄 하는 자세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푸른돌과 경남 한림건설의 준플레이오프 2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2경기입니다. 경남 한림건설과 서울 푸른돌의 1국과 2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는 심우섭 선수가 먼저 결행을 한 거였거든요. 네, 여기 한 칸 뛴 수를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고 금방 놓는데 나와서 끊고 지금 빵따냄을 했거든요. 그러자 한 점을 잡은 상황인데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흙에 걸립니다. 받아야 될 테고. 여기는 이쪽 젖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백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걸 따내고 있게 되면은 같이 하나씩 잡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흙이 좋을 테고 젖히고 이음으로 인해서 이 백돌 한 점도 다쳤거든요. 순식간에 지금 흐름이 이상해졌습니다. 네. 괜히 손을 대서 좀 흐름을 넘겨준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흑돌을 공격하고 싶었더라면 그냥 한 칸보다는 그냥 이 자리로 여기에 돌이 하나 있었죠. 날일자에서 슬슬 몰아가면서 좌변의 흑돌 석점도 공격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괜히 지금 한 칸 띄어서 들여다봤다가 역습을 당해서 오히려 지금 백이 곤란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호철 선수도 여기는 하나 해놨어야 돼요. 최소한. 반발하는 게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젖혀놨으면 지금 이때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한 점 잡는 것과 이쪽 잡는 것이 맛보기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나와서 끊더라도 여기를 먼저 단수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건 좀 얘기가 네, 달라지죠. 이거는 많이 달라졌죠. 최호철 선수가 지금 너무 기뻐서 젖히고 이은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 교환을 해놨어야 돼요. 이것만 해고 여기 젖히고 이었더라면은 백이 아주 곤란했었던 모양으로 보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백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일단 여기 하나가 지금 돌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 한 칸 뛴 수가 도마 위에 오를 만한 수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좌변의 흙의 미생마도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탄력이 생각보다 많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급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호구 치면 한 집도 날 수가 있고 생각보단 탄력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 뒀는데 저라면 그냥 이런 데 둬버렸을 것 같아요. 아예 집으로. 어차피 백이 먼저 둬도 그렇게 크게 뭐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진 않은데 이 한 칸은 아마도 우세를 의식한 안전운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집으로는 현재 어떤가요?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흙이 이제 여기 만약에 이 선으로 집이 나기 시작하면은 확정하려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들어가서 뭔가 여기서 이 모양을 없애야 되는데 과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이 선으로 이렇게 집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게 5, 6, 7, 8, 한 35집 이상 생기거든요. 근데 35집 정도 나면 집으로는 흙이 앞서 있어요. 그렇다고 백이 중앙에서 뭐 크게 따라잡을 만한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왔네요. 예,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앙도 흙에 아군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애초에 들어가야죠. 이런 거, 여기, 여기 지금 응원군이 몇 개가 생겼죠? 4개가 생겼잖아요. 이런 돌돌이 오기 전에 미리 침투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전투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흑에게 응원군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백이 당연히 여기서 싸우면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들어갔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 되는 순간에는 확정가로 부족한 바둑이기 때문에 때일은 승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예 손을 빼버렸어요.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체로 큰 자리이고
여기가 뭔가 주변이 두터워져야 이쪽 나와 끊는 것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아직 백이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보기는 또 힘드네요. 네, 그렇죠. 혹시라도 이거 공격 잘못했다가 여기서 백이 타개가 되는 순간에는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냉정하고 침착한 수법이에요. 그럼 백은 계속 우변 타개를 해 가나요? 지금 여기서 이거 받아주기에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좀 기세에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그래도 이런 데 하나 띄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최우철 선수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잘 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한림건설과 서울 푸른돌의 준 플레이오프 2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팀을 이끌고 있는 양 팀의 감독님들 모셔보고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경남 한림건설의 심재용 감독님과 서울 푸른돌의 최영석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 오늘 오더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용 감독님, 오늘 오더 먼저 선 오픈을 좀 보고서 오늘 오더를 결정하게 되셨는데 오늘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잘 짜인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저는 뭐 항상 오더에 대해서는 뭐 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최영석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시니어는 일단 1국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경남이 맞춤 오더를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불리한 것 같고요. 주니어는 저희가 그 원하는 대로 오더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서울 푸른돌의 검토실에서는 1국과 2국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처음에는 두 판 다 모두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 판은 좀 불리한 것 같고 한 판은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판이 불리하고 일단 그 심우섭 그 선수의 판이 좀 불리하고 네. 임진영 선수의 판은 좀 반반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남 한림건설은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먼저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잖아요. 이 서울 푸른돌과 경북 그 준준 플레이오프 대결 혹시 방송으로 보셨었나요? 예, 봤습니다. 보고 또 우리가
폴드신에 진출한 팀 중에 유일하게 진 팀이 서울 푸른돌이거든요. 아, 딴 네. 데는 다 있었는데 그래 이번에 좀 설력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럼 견제가 좀 되시겠어요. 어떤가요? 경남 한림건설팀이 이 서울 푸른돌 팀에게 그 정규리그에서 패했다면 약간 이 상대 팀에서 약간 탐나는 선수가 있을 법도 한데 감독님이 내년에 뭐 내가 혹시 이 선수를 섭외할 수 있다면 서울 푸른돌에서 어떤 선수가 좀 탐이 나시나요? 그 생각을 아무도 안 해봤고 저는 뭐 우리 선수들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아, 바라기시네요. 네, 최영석 감독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준준 플레이오프 때 1, 2국을 패했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일단 대래 1, 2국을 패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안해진 감이 있거든요. 대래 이제 2대2가 된 다음에는 대래 그 판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그때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콩쾅콩쾅 뛰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수들 대국 임하기 전에 어떤 격려의 말을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그 승패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일단 그 마음 편히 즐기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심재영 감독님은 1, 2국 선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제주도 한번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선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가려고 노력은 전부 다 하겠죠. 더 이상 뭐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해서 뭐 제주도 한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네. 좀 보내달라고. 짧고 강렬했네요. 그러면 오늘 두 감독님이 오늘 이제 1, 2국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과 또 3국과 4국, 5국을 준비하고 있는 주니어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한마디씩 보내주면서 오늘 인터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푸른돌의 최영석 감독님 먼저 선수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즐기면서 바둑을 줬으면 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재영 감독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뭐 항상 우리 선수들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막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팀이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 중에 이제 제주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셔널 바둑리그 최종 결승전을 제주도에서 이제 네, 이제 네, 챔피언 제- 결정전이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제주도를 가고 싶다는 말은 오늘 꼭 이겨라. 결승전 가겠다는 얘기죠. 최후의 파이널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지금 이 바둑은 젖히니까 한 칸 뛰고 날일자 하니까 같이 하나씩 뛰고 붙이니까 는 장면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까 최영석 감독의 이야기로는 이 바둑은 심우섭 선수가 좀 불리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임진영 선수와 유승희 선수의 대결은 50대 50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바둑이 지금 우선은 백이 우변을 살려야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디를 둔다던가 해서. 근데 좀 찜찜한 것이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되면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여기서 수가 나는 순간에는 큰일이 나요. 뭐 여기를 먼저 붙였다고 치고 늘면 수가 나는지 봐야 되겠는데 이제 원래 이 모양은 원래 유명한 사활이에요. 바깥쪽만 완벽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기를 두고
이걸 하나 밀고 패가 아니에요. 네, 패가 아니에요. 모양은 패처럼 생겼는데 양쪽 다중에 여길 두면 잡히게 되고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런 모양이 있긴 한데 네. 지금 방금 전에 여기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찜찜한 맛이 있긴 있어요. 이쪽이. 근데 젖혀가는 타임이 근데 흙도 여기를 섣불리 둘 수가 없는 것이 여기를 뒀다가 백이 있게 되면은 이쪽의 모양이 상당히 얇아집니다. 이 우하기에서 확실하게 수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결행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의 수가 확실치 않다면은 결행을 할 수 없는 수법이에요. 이 바둑의 포인트는 지금 이 중앙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선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요. 네. 우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수순이 여길 넣으니까 이쪽을 한 칸을 띄었고 차렷하니까 치받았고 날일자한 장면이네요. 심우섭 선수가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쪽에 뭔가 단점을 노리겠다라는 뜻인데 잘 노려지지 않은. 왜냐하면은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도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백이 함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보다는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 발이라도 빨리 중앙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면 차라리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모양이라면 보통은 여기 다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만 씌우더라도 아직 200은 전체 100 사활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답답한 형태입니다. 지금 시음을 당한다면 백이 좀 시달리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대마 불사라고 해서 대마가 잘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시달리긴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튼튼한 곳이거든요. 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당장 여기를 두진 않겠지만 이런 데가 선수가 되고 우하기의 뒷맛도 생각보다는 찜찜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한 칸보다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최호철 선수도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다가 지금 승부처가 되니까 신중해졌습니다. 최호철 선수는 지금 집이 확실한 실리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많거든요.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예를 들자면 두텁게 둡니다. 한 칸 정도 띄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네. 근데 이렇게 뒀다는 선택이 것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가장 안전하게 뒀다는 것은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한 공격을 가하지 않아도 네. 지금 상태도 만족을 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흙집을 제가 세봤는데 40집은 확실하게 넘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40집, 뭐 45집 정도도 나는 바둑이고요. 백은 지금 우하기가 전부 집이라고 해도 우하기, 좌하기 합쳐도 20집이거든요. 40대 20이라고 해도 집으로는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도를 괴롭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생각보다 백도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바둑이 흙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호철 선수도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승부수, 이곳을 예. 공략을 하네요. 이거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걸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100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또 헷갈리게 두네요. 이걸 흑돈 뭐 당연히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늘면 다음에 흑마가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신무섭 선수도 이렇게 엷은 돌이 있음에도 이렇게 강하게 둔다는 것은 바둑을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두 선수가 형세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 끊었는데 여기 뛰는 게 선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끊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정수는 이제 여기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네. 연결과 동시에 백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지금 백이 괴롭게 됐습니다. 그래도 연결을 안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쪽은 어디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이으면 이제 여기에서 약간 도움이 될 테고 반대쪽을 이으면 흑이 나와 끊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딜 끊더라도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 반대로 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네, 경남 한림건설과 일곱, 서울 푸른도르 여덟. 이국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네, 류승희 지금- 선수와 임진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금 이 바둑은 나와 끊는 장면이고요. 네. 지금 이 바둑이 재밌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백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백이 6점이 잡히면은 바로 끝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갇혔죠. 지금 흑돌 차례로 보이거든요. 백돌 차례면 여기 젖혀서 너무 편안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흑돌 차례 흑이 치받았고요. 여기 젖히더라도 이렇게 하고 끊을 때 꽉 이으면 이쪽 잡는 것과 그때 연결하는 건가요?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다 그런 뜻이고요. 젖혔다고 20초. 가정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 수상전이 어떻게 다섯. 되는 겁니까? 여섯, 일곱,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이거는 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가 너무 없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 둘입니다. 그 다음 또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수가 별로 없어요. 반대쪽 백은 여기만 셋, 여섯, 한 7수 정도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20초. 이런 모양이라면은 셋, 이렇게만 되면 이건 흑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다른 걸 봐야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예 빈상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쪽은 못 젖힌다는 얘기고요. 지금 류승희 선수가 생각 시간에 대해서는 여유가 좀 없는 편인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길이거든요. 뭐 이어도 되고 이렇게 실전처럼 해도 되고 이렇게. 이거면은 충분할 것 같았는데요. 백이. 이 진행은 생각보다 백이 수가 많은 거였죠. 네, 제 눈엔 그렇게 보였는데요. 자, 근데 지금은 여기를 빈상각을 했기 때문에 네. 흑도 변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식의 변신인가요? 우선은 이런 데 두고 여기 맛을 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거. 고기 하나가 있을 테고 요런 데 둬서 근데 아직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젖혀서 끊으면 흑이 수가 별로 없는 자리인데
지금 흙이 늘면은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빈삼각으로 먼저 젖히고 끊고 나서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바둑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1국은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아까 백이 끊고 단수 치고 잡으니까 이 중앙 쪽을 먼저 뒀어요. 지금 그러자 끊는 게 보강이 돼 있는 건가요? 흙이 끊어가는 거요. 자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길 뒀는데 여기는 이 두 점 잡히면 이거는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그때 여기는 나오더라도 그냥 끊는 거는 어디를 끊더라도 단수를 치면 안 되는 거로 보입니다. 이건 흙이. 이렇게 버텨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를 이어야 될 테고 단수 나오면 맞고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한판 승부고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수익기가 되면 방금 전처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좀 수익기가 덜 된다면은 우선 여기서 중앙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붙인다던가 해서 붙이고 젖힐 때 자연스럽게 늘기만 하더라도 잡힐 것 같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흙은 살기만 하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집이 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여기를 우아 쪽을 차단을 하면서 이제는 수가 날 것 같거든요. 흙이 먼저 두면은 붙인다거나 하면은 워낙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붙이면은 백도 아마 뒤로 후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후퇴가 되는 모양이라면은 가뜩이나 흙이 원래 집이 많은 바둑이었는데 실리로는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백이 지금 살리게 되면은 승부를 할 것이냐 길게 갈 것이냐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저라면은 중앙 붙여가지고 우선은 살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도 안전하게요. 충분한 형세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는 것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로 보입니다. 네. 흙이 집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괜한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바둑이 괜찮다고 판단할 때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후퇴하거나 너무 이제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5, 6, 7, 8, 9, 10.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이 경기 이국도 백이 빈삼각을 하니까 지금 못 두고 있어요. 치받았어요. 다시 수상전을 좀 봐야 할 때인가요? 네. 둘, 셋, 백이 넷. 제 생각 같아서는 역시 이걸 해놨어야 돼요. 이걸 해놨으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수가 20초. 흙이 다 하나, 메워지는 둘, 모양이기 때문에 셋, 넷, 수상전 할 때 백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 모양이라면은 아홉, 아무리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양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들여다보니까 이쪽을 하나 교환하고 이은 건가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쪽이 나와서 끊는 게 신경이 쓰였다 그런 얘기인데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선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흙이 타게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여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집 내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네. 10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셋, 넷, 다섯, 역시 이 바둑은 이 돌이 중앙 흙돌이 타게만 된다면은 아홉. 확정가가 흙이 많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둑인데 패 아닌가요? 이거는 패인데 흙은 바깥쪽에 절대 패감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일곱, 여덟. 근데 백은 흙이 패감 쓰고 따내면 여길 잇고 다시 패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흐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